그리고 자, 오늘은 교재가 몇 페이지로 되어 있냐면 30페이지인가요? 아, 35페이지지, 그치? 자, 2024학년도라고 했지만 2025학년도 수능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이렇게 나눠드렸던 거, 이거 슬쩍슬쩍 보시면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 저 사람은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도 이왕이면 시간에 대한 절약을 위해서 저도 제가 쓴 걸 보고 하려고요. 이거 없어도 되죠. 저는 요것만 봐도 설명이 되니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내 입장이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수업이니까 요걸 같이 봐야 되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보든 수능을 보든 가 지문, 나 지문 이렇게 이런 걸 융복합 지문이라고 하거든요. 융복합 지문. 이게 딱 한 세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기로 했고 그 세트에는 문제가 무려 6개나 나옵니다. 3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6개가 나온다는 것은 6개는 어떻게 풀어가 아니라 그래 가나 2개지만 어쨌든 한 세트니까 한 세트 지문을 잘 조지면 6개가 그냥 다 내 거로 먹히는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 2025학년도 수능 인문 예술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잘 봐줘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잘 보십시오. 물론 문제도 어떻게 푸는지도 다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전 습관적으로 이게 들여쓰기 된 데다가 숫자를 쓰거든요. 내가 몇 번째 단락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읽으면서 체크하면서요. 자,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그러면 여기서 뭐가 가장 들어와야 되냐면요. 아까 한 문장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또 수업하기 전에. 근데 내가 버겁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임의대로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마침표만 본다고 이게 한 문장이긴 하지만 우리 M고는 저거 많이 했잖아. 문법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겹문장이겠죠. 문장을 안 끊고 문장을 더 만들어낸 거지. 문장의 사전적 개념이 뭔지 아니? 문장이란 사전 찾으면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따위, 생각이나 느낌 사상 따위를 드러내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예요. 한 문장에는 하나의 건, 하나의 생각이나 하나의 느낌이나 하나의 정보만 있는 거예요. 자,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너무 길잖아.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한다면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치? 그럼 문제 바꿔볼까? 왜 이게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왠지 아니? 뭔가 나열되잖아요. 컴마로 인해서. 컴마로 나열되는 거를 쭉 하고 시작부터 나열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한데 응축해주는 핵심어가 있거나 그것을 말한 사람이 있거나 그것을 주장하는 학파가 있거나 그것을 드러내는 이론이 있거나 그래요. 이건 뭐야? 척사파는 집단이죠. 사악한 외세를 배척하는 파의 주장인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 했냐면 1번, 2번과 2번의 안티자들이에요. 그치? 근데 1번, 2번 뭐 새로울 것도 없죠. 근데 얘는 자 보세요.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그러면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전에도 있었다. 말 바꿔도 돼, 안 돼? 맞지? 개항 전부터 척사파는 뭔가를 떠들었고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지만 요 개화라는 것은 대세였다는 거야.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까지 읽을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는 겁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지. 공부할 때는 그 뇌의 근육을 졸라 단단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 이 말을 공부할 때니까 시험 볼 때도 정 안 되면 내가 이해가 왜 안 되지? 큰일 났네. 지금 시험 시간인데 다시 해봐야지. 이럴 때도 내가 위급할 때도 써먹으면 좋지만 공부할 때는 언제나 이 말을 신아 말 많이 바꿔보라고 했잖아. 그치? 자기 거 정리하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이 말을 한번 바꿔볼 테니까 동의하는지 동의할 수 없는지 한번 얘기해봐봐. 개화라는 것은 척사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항 이후에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는데 말이 통했네? 그럼 내가 지금 말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이해했기 때문에 말을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패러프레이징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물성무 모르죠? 처음 들어봤지? 화민정속 요거에 이니셜을 딴 게 개화예요. 이것도 몰랐지? 개물성무가 뭐냐면 모든 물질이 시작해서 여기는 몰라도 돼.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 짐은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이거는 내 자랑. 개물성무라는 뜻은 이게 원래는 불교 용어이기도 해요. 참 웃기지?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건데도 불구하고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시작해서 완성됨 이런 뜻이거든요. 성이 완성이잖아, 완성. 화민성속이란 건 뭐냐면 백성을 잘 가르쳐서 그 백성들의 풍속이 올바르고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개화의 앞글자를 따서 개화는 그럼 여기서 얘들아 아까까지만 해도 앞문장까지만 해도 포인트는 척삽하죠. 그 다음에 개물성무와 화민성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의 행위로서 변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라고 해서 긴 두 개의 문장이 한 단락을 이루고 있지만 이 두 번째 문장의 포인트 핵심 키워드는 뭐야? 개화죠. 됐어. 잘했어. 아주 잘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누가 글자를 못 읽냐? 그 유치원 다니면 글자 다 읽는데 우리가 글자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잖아? 글자들이 조합된 문장들이 나열된 문단들이 나열된 글 전체를 내 걸로 인식하고 말바꿈으로 바뀐 선택지를 올바르게 고르는 연습을 계속 로테이션 돌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 요거 이제 이런 거 하려는 거죠. 이 내용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을 끝냈잖아요. 긴 두 문장으로 한 단락을 끝냈는데 한 문장마다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잡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지 말고 공부하는 거니까. 수능 특강 딱 받자마자 공부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하는 거야. 그럼 얘랑 연결해봐요. 말 만들어 봐봐. 척사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리 잡고 꽃 피운 요 녀석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내가 지금 만든 말 자체가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모든 선택지는 본문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선택지는 하나의 단락 안에만 있어요. 오케이? 네, 이제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두 번째 단락. 그러면 키워드를 이렇게 키워드가 하나 잡힐 수도 있고 두 개 잡힐 수도 있는데 일단은 척사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개화는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연결됐죠. 이렇게. 근데 바로 넘어갈 수 없는 게 뒤에 거를 너무 흐지부지 해버렸어. 개화의 진짜 의미가 뭐야? 개항이란 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항이 뭐야? 항구잖아, 항구. 그 다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이나 다 이렇게 뭐 근현대사 시간 뭐 이런 걸 때 배우잖아요. 외국의 배가 들어오잖아. 그냥 우리끼리만 살던 이 한반도에 다른 외국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 저기 바다가 아닐 때는 그냥 이렇게 중국에 넘어왔는데 바다 건너로는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개항했다는 것은요 항구를 열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개항 이전에는 개화는 뭐였었어?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 세상이 변했어. 많이 배워야 돼. 그리고 피통치자 누구겠어? 그렇지. 통치자가 왕이라면 얘는 백성이지. 그러면 개항 이전의 개화의 의미, 개항하기 이전의 개화의 의미는 지식을 넓히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는 개항 전이지. 맞지? 그럼 느낌 오지 않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흐름을 잡아야 돼요. 지금 어차피 쭉 개항 이후에 개화를 얘기할 건데 개항 전 얘기하고 다 끊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짐작하고 다음엔 어떤 내용이 올지를 어느 정도 예단할 줄 알아야 되죠. 아니나 다를까 개항한 이후에 그래? 옛날에 그러잖아. 옛날 그
그 저희 뭐야 개화기 때나 조선 말기 그때 보면 갓 쓰고 도포도 입고 했는데 안경 쓰잖아요. 너희들 황현이라는 사람 알아? 절명시 쓴? 알지? 어떻게 했어? 그 나라를 뺏기니까 어떻게 했어? 나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을사늑야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 야, 글을 아는 선비로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슬퍼하면서 어떻게 했어? 물에 빠지잖아요. 혹시나 떠오를까봐 자기 몸에 바위를 막 감고 밧줄을 내 몸을 감아서 바위를 밀어서 이게 다시 떠오르지 못하여 죽었단 말이죠. 황현 시인이자 그 사상가는 이게 눈이 장애했었어요. 사시였어요, 사시. 그 자기가 사시인 게 너무 다행이라고 했어요. 이 엿 같은 세상을 정상적인 눈으로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 똑바로 된 눈보다 이 사시가 낫다 이러고 다녔거든요. 자, 그 사람도 안경을 꼈어요. 그 사람도 안경을 꼈다고. 그러니까 안경, 뭐 시계, 여러 가지 과학 선진 물물이 들어오고 그게 우리 백성들의 생활의 편리를 갖다 주니까 개항 이후에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래,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 의미로서의 개화가 있는 거예요. 개항 전에는 어떤 의미였다고 개화가? 지식 확장이었고 그 다음에 백성을 교화하는 거였지. 그리고 항구를 오픈한 이후에는 뭐야? 서양 문명을 수용하는 거지. 선택지 하나 한번 해볼까? 다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냈어. 개화의 의미는 개항 전으로 바뀌었다. 맞지? 개화의 의미는 개항 이후 의미가 변모되었다. 맞지? 여기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게 백성 교화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지?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바꿔야 해요. 근데 선생님 말이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 안 해서 그렇지. 저보다 여러분들이 말 더 잘 바꿉니다. MG 용어들을 써가면서 더 잘 바꿔요. 저보다. 저는 사고가 좀 굳어가지고 항상 완벽한 문장에 아예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들 말 잘 만들잖아요.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면. 근데 연구실에 앉아있는데 밖에서 여러분들 막 까르르 대면서도 쓸데없는 말들도 들리지만 참 효과적으로 감정을 전달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거 있어요. 표현력들이 뛰어나다고. 그런 감각으로 이 지문을 패러프레이징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봐봐. 그래서 자리 잡았어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고 두 번째 구체적 역사적 사실이 나오죠. 그게 뭔데? 이모군란 이후에 누가 나왔어요? 인물. 자, 인물 또는 이론 또는 학파 또는 종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저는 사실 이거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한 거지만 척사파는 파잖아요. 파. 그룹이잖아. 그룹. 학파. 그룹.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습관적으로 네모를 치는. 아무거나 치지 말고 얘네들만 네모 쳐요. 이렇게 되면 고종을 네모를 쳐야죠. 나는 딱히 이 본문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권고하는 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되게 효과적이고요. 눈에 보기에도 좋아요. 네모는 다 모두 인물이거나 이론이거나 학파거나 종교거나 이런 거예요. 자, 그럼 고종이 한 게 뭐냐? 왜 네모를 치는지 잘 볼래요? 네모를 딱 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리가 돼요. 고종은 뭐 했냐면 A. 자강 정책을 추진했고요. B. 반서양 정서 교정을 위해서 한성순보를 발간했죠. 그럼 된 거야. 요 첫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야? 개화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게 하나 있죠. 두 번째 문장의 포인트는 뭐야? 고종의 한성순보 발간이야. 자, 여기에서 빨리 여러분들이 대답해 볼래요? 한성순보라는 신문을 왜 발간했지? A랑
빛 때문이야. 그러면 한성순보가 그러니까 발간된 배경은 얘죠. 맞지? 아니면 고종의 이러한 사고로 인해 사고라는 것은 액시던트가 아니라 생각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물은 한성순보죠. 근데 여기에다가 무슨 다른 거는 서유견문이다 이런 다른 거 넣으면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딱딱 정리하는 거야. 선생님도 뭐라고 했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했죠. 페이퍼에다가 그 영어 전치사를 잘 씁니다. 그 좀 말을 좀 절약하려고. for 해놓고요. 자강정책, 반서양 정서 교정, 한성순보를 발견했다. 화살표를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요. 그 밑에다가 우리 알고리즘처럼 한성순보가 갖고 있는 내용이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요. 근데 정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리 잡혀요. 저는 문제를 잘 맞추고 이런 거는 당장에 중요하지 않아. 이 줄글로 된 이 한글 활자들이, 이 스펠링들이 어떻게 내용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 잡는 거, 이제 그게 훈련이거든요. 자,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어떻게 했냐면 서양 기술 그리고 제도를 도입해서 인지를 발달시키고 풍속을 진보하게 하는 걸 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뀐 거야. 이 개념에는 인민이, 이것도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백성. 근데 원래 백성의 개념, 백성이란 말을 잘 안 쓰고요. 인민이란 말을 원래 썼습니다. 인민. 이 민자가 백성 민자니? 이게 뭘 상영한 거야? 상형 민자인데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려진 사실.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게. 이걸 왜 인민이라고 했냐면 옛날에 중국에 왕이 막 부려먹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세력이 요만하고 저기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 새끼들 그냥 나중에 내가 귀찮게 하거나 못 살게 굴면 농기구 들고 댐비겠지? 눈알이라 하나씩 파야 되겠다. 눈알을 다 팠어요, 백성들을. 너희들은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일 뿐이지 두 개의 눈이 아니라 하나의 눈으로만 나만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민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백성이라고도 쓰긴 하는데 백성보다 그 이전에 쓴 게 인민이에요. 인민하면 북한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인민의 말은 백성보다 더 오래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에, 이거 잘 봐.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저 이거를 흘려 읽잖아요. 인민이 국가의 국가 주권의 주체 이렇게 버리면 틀리죠. 여기에는 인민이 국가의 주체라는 내용이 없어요. 국가가 다른 국가들처럼 내가 속한 나라가 독립적인 주권이 있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 국가가 일본만큼 우리 국가도 주권이 있고 미국 말고 우리 조선의 주권이 있고 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백성에게 주권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볼까요?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치자 주도 개념의 개화인 거야. 백성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가 주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인민이 국가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 변화를 내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야. 한성순보에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국가의 주인은 아니야. 우리 국가도 일본처럼, 우리 국가도 영국처럼, 우리 조선도 프랑스처럼 우리 독립된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독립된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이 백성들아. 그러나 주인은
통치자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치자 주도로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또 문제를 내겠어요. 한성순보를 이렇게 박스 칠하는 게 아니라 한성순보를 뭐 라지 A라고 해서 문제. 한성순 밑줄 친 A에 대한 네모친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통치자 주도의 개화 의식이 반영된 산물이다. 맞죠? 한 국가의 주인은 인민에게 있다라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그럼 틀려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를 알겠죠? 먼저 말한 거는 옳은 거, 지금 말한 거는 옳지 않은 거. 자, 오케이. 세 번째 한번 적어 해볼까?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는 고종도 고종은 기본 사람이니까 무조건 네모. 사람 놓치면 안 돼요. 독서에서 사람, 이론, 학파, 뭐 종교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놓치지 말라고 네모를 치는 거야. 왜 네모를 쳐요? 동그라미 하면 안 돼요? 동그라미 너무 쉽잖아. 네모는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게 묶어놓고 내 시선과 내 생각을 좀 머무르게 한다는 거죠. 자, 내가 이걸 가려도 지금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안 가려주네. 가려도 두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였어요? 고종이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였냐면 한성순보의 발간인 거고. 그러면 한성순보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조선도 독립된 주권 국가이다. 그런데 통치자가 진보적으로 이끄는 통치자 주도의 내용을 담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난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고정된 요 내용을 말 바꿔가면서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좀 더 주도해서 키워드라든가 좀 한번 리드해 보세요.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그럼 개화당, 당이 뭐야? 국민의힘 그런 당이잖아요. 당이 뭐야? 얘들아, 민주당, 무슨 당, 뭐 할 때 당이 무슨 당자야, 한자로? 집당자예요, 집당자. 그 집안에 귀신 모신 데를 사당이라고 하잖아. 똑같은 당이에요, 당.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하는 집. 물론 물리적 집은 아니죠. 그건 추상적이고 사상적인 집이지만 당은 파예요, 파. 근데 이때는 우리가 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당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같은 뜻으로 모이면 그게 다 무조건 무슨 당 그랬었어요. 자, 그럼 개화당이란 건 뭐야? 개화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모임의 한 사람이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 이런 말은 좀 어렵나? 이게 성문화라는 게 그 섹슈얼의 의미가 아니라 성문, 이미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어떤 법 이런 걸 얘기하죠. 미국이 성문법을 하죠. 영국 같은 경우는 불문법. 또 불문법이라고 해서 프랑스 법이 아니라 문서로 기록되지 않고 우리는 뭐야?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헌법 제 110항과 111항에 의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미 기록된 문서로 완성된 법.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딱 그게 없고 뭐가 있어? 판례가 있어요. 그랬네? 그랬으니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다르죠. 성문화된 이렇게 안 되고 발음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 뭔가 문서로 완성된 룰이라든가 로에 의해서 백성을 대하는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마치 어떤 것 같아요? 이 말 들으면 법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어떤 규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느낌이 들죠. 마치 어디 같아요? 서양 근대 국가 통치 방식 같죠. 그래서 개화당의 한 인사는 이런 식으로 국가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우리 조선도 경국대전 같은 법 같은 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추상적이고 하는 거지 그게 일일이
너 이렇게 하면 뭐 벌금 5만 원, 너 이렇게 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 이런 디테일한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왕이 가장 황당한 거, 옛날 소설이나 옛날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되게 황당한 거 있지 않냐? 대표적으로 분명히 사람을 죽였는데 효녀로구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나는 그래도 사람을 죽였잖아.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왜? 왕의 입이 법이었기 때문인 거야.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게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거죠. 무조건 성문으로 된 어떤 법이나 규칙 등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는 누구겠어요? 그 한 인사겠죠. 근데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아직도 왕으로 생각하는 거야. 개화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사건이네. 역사적 사실 또 뭐가 있어요? 갑신정변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또 낼 수 있어. 갑신정변 이전에는 개화당 파가, 개화당이 개화의 의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 변혁을 꾀했으나 여전히 그 변혁의 주도자 또는 변혁의 주체는 여전히 왕이었다. 이런 맞는 거죠. 또 말 또 바꿔볼게. 갑신정변 이전까지 개화를 리드하는 주체는 왕이었다. 맞는 거예요. 갑신정변 이전에서부터 백성이 스스로 이끌어가는 개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액수. 그렇지. 제가 말하는 독서는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의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이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 자, 뿐 아니라 했잖아. 얘네는 그리고랑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는 and랑 똑같아. 이 갑신정변 이후에 개화라는 것은 왕에 대한 도전 그리고 개인의 사적 욕심을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갑신정변부터는 갑신정변 전에는 개화의 주체를 뭘로 봤어? 왕으로 봤는데 왕이 아니다 라는 개념이 들어선 건 뭐야? 갑신정변 이후란 말이야. 그럼 한 게 아니라 갑신정변에서는 왕을 지우려고 했단 말이야. 왕 새끼가 뭐라고 그냥 앉아서 운동도 안 하고 처먹기만 하는 새끼. 네가 할 게 뭐니? 네가 뭘 알아? 우리가 해야지 라고 했더니 이 갑신정변 이후로 개화를 주도한 개념, 왕을 지우려는 개념은 뭘로 여기선 표상되었으나 뭘로 편하되었냐면 왕에게 도전을 해. 저 새끼 저거 진정성 없어 보여. 즉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야. 이런 걸로 된 거야. 자, 그래서 개념은 여기서 개화라는 개념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어떻게? 또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길주는 그 유명한 서유견문을 씁니다. 그래서 개화 개념에 더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낸다. 유길준 나왔습니다. 유길준. 이후 발행된 서유견문에 이어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했다라는 얘기야. 국가구성원 전체라는 것은 뭐 결국 누구겠어? 백성이겠죠. 국가구성원이잖아 우리가. 그리고 근대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야. 자, 이 세 번째 단락이 되게 의미 있죠. 봐봐. 개화당 인사, 요 네모를 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쫑알쫑알 돼야 돼. 얘가 제시한 것은 뭐였지? 성문화된 게 되게 중요하죠. 법에 의해서, 조항에 의해서, 좀 점진적으로 우리 그 백성들의 풍속을 진보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한계가 있었지. 누가 주도했어? 왕이 주도했단 말이야. 왕씨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새끼 이거 와이프도 좀
나쁜 년이고 애비는 또 아유 지우자. 한계 갑신정변 이후야. 우와 왕을 지었다 했더니 한쪽에서 뭐라 그런 거야. 왕에게 도조 야 그 완전 선 넘었지. 그건 아니지. 저 새끼 저거 개인의 욕심 채우려고 그랬더니 유기준이 그건 아닌데 이 부정적 좋은 건데 더 지어진 표상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워야겠다. 서유견문 쓴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서유견문,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힘을 보태서 뭐가 나와? 대한매일신보가 나온 거죠. 여기서는 뭐야? 국가의 개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국가 구성원 전체고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괜찮아? 좋아요. 마지막 단락인가 봐. 이렇게. 마지막 단락이 좀 긴데 길어도 상관없다? 앞에 게 다 이해됐으니까. 이해됐지. 이해해야 돼요. 나 외우란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거 뭐하러 외워? 더더군다나 이거는 더욱더 다시는 시험에 안 나올 건데. 자, 이번에 또 나오죠. 이런 역사적 사건이 나오죠. 을사늑약. 을사늑약 이후에 개화는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뭐에 집중한다는 거야? 문명에 대해서. 우리 너무 미개하지 않아? 미개하지 않아? 야 그래도 화장실이 있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영국 사람이냐? 그 이사벨라 버드비숍 같은 사람이 와서 여성이 와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 옛날부터 많이 먹었다. 밥 7공기씩 먹고 그랬대요. 감자를 한 바구니 먹고.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대식가였었어요. 두 번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수가 없대요. 화장실이 따로 없어서. 아 이런 얘기는 시간이 없다. 그 내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나라가 고려 왕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조선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근대가 있었지만 지금 현대가 있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한반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 혈통은 어떻게 DNA나 혈통은 같을지 몰라도 아예 왕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 요 얘기 먼저 할게요. 어제도 우리 옆집 그 두 분이 나보다 한두 살 많지만 부부가 놀러 와서 집에서 이제 제가 커피 내려서 커피 먹고 얘기했었어요. 그 두 사람의 직업은 한 분은 드라마 작가예요. 드라마 작가. 지금 뭐 이 뭐야 트리거라는 영화가 있어? 드라마인가? 1월 7일인가 뭐 개봉되는지 뭐 분명히 모르는데 같이 구성 작가 하나 봐요. 남편분은 나보다 한 살 형인데 그 부분은 이제 이게 뭐라 그래? 그 드라마나 영화나 뭐 지금은 예능만 한대요. 매주 런닝맨이 언제 촬영되냐면 금요일 밤새 촬영돼요. 그래서 그분은 금요일마다 밤샘. 그래서 런닝맨이 실내에서 찍는 건 다 모두 새벽에 찍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주로 지석진 씨의 얼굴을 보정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찍고 보정을 한대요. 그 회사 난 그런 잘 모르는데 회사 측에서 얼굴 그 주름을 좀 가려주세요 이런 거 한대요. 맨날 그거 한대요. 요즘 아주 맨날 모니터 보고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신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더러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럼 설날 땐 뭐 하세요? 신정. 그래서 설날 때 그냥 있죠. 차례 안 지내세요? 그런 거죠. 차례를 안 지냅니다. 근데 뭐 우리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되게 의미 없는 짓이에요. 엄마 아빠 모르고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어떻게 계세요?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그런 거지. 하늘에는 없어요. 그냥 내가 화장해서 내가 뼈가루를 이렇게 내가 담아서 놨는데 엄마가 어떻게 저기 있냐고 아빠랑. 제사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대신 생각 많이 해요. 제사가 언제부터 생겼어 우리나라? 아는 사람?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괜히 이 얘기하면 또 너희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 너무 허무할 것 같은데. 제사가 세종 때 생긴 겁니다. 세종 때. 그전에는 제사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세종 때 왜 했냐? 사람들이 너무 싹퉁머리들이 없는 거야. 세종 전까지는, 고려 때까지는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효도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 최상위층만 뭐 이렇게 뭐 아바마마 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요즘 이제 다 밝혀지는 건데, 일반 백성들 있잖아. 밥을 먹어. 근데 아버지가 좀 많이 먹었어. 아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밥 왜 많이 먹냐고. 아버지를 주먹으로 패서 죽인 일도 있고요. 효도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저런 나쁜 새끼가 아니라, 아유, 좀 심했네. 많이 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때려 이게 아니야. 많이 먹었다고 사람을 때려 이런 거예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니? 동물이랑 비슷하지. 말이 좀 심하지만. 좀 심하지. 동물들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재밌게 있다가 나중에 먹을 것 같아 싸우잖아요. 고양이나 개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안 되겠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예를 갖춘 것을 이 백성들에게 교화시켜야 이 세상이 안정적이겠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을 시행하게 해요. 그래서 제사는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그래서 세종대왕이 급진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전국의 모든 집에 옆에다가 조그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당을 지어라요. 그런데 누구야 그때 김종선가 그리고 뭐 황희정수인가 뭐 이렇게 몇몇 사람이 헐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없는 백성들이 제사 지낼 음식을 어떻게 하며 살 집도 없는데 죽은 사람을 기릴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신하와 세종이 싸워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중간에 합의 본 게 양반은 다 해라. 일반 백성들은 그냥 날짜만 지키고 대신 음식 뭐뭐뭐뭐 해라. 근데 신하들도 탑이 안 되는 거야. 양반들이라고 다 잘 살지 않는다. 응?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 없다. 근데 세종 거기서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사당 안 지으면은 다 불러서 혼내고 그랬어요. 세종이 한글만 만드는 성군 같긴 하지만 그런 거는, 그러니까 목적은 백성들에게 윤리의 근간을 자리 잡게 하려는 게 목적이긴 했는데 방법은 너무 과했던 거야. 백성들의 원성도 심했죠. 근데 우리 먹고 살만 하지 않니? 그치? 제사 지낼 수 있죠. 근데 제사의 근원이 이런 거라는 걸 알고 보면 또 지내기가 싫죠. 친구를 안 지내요. 우리 식구들 몇 명 있다 그 음식을 이만큼 해놓고 한 번 하고 설거지 하는데 아주 다 기름인데, 응? 그 목기에다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럼 그 제사는 원래 어디에서 생겼냐? 중국에서 생겼습니다. 중국의 고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왕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지한테, 큰아들한테 이 왕위를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새끼 띨띨한 새끼 같고 막내한테나 줘야 되겠다 하고 했더니 형이 열받잖아. 그래서 동생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결국 돼요. 근데 그러니까 좀 신하들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반발이 있을 것 같잖아. 미안해서 동생 죽은 날 예를 차린 게 제사의 첫 시작이에요. 기록된. 그러니까 모두 미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 왕이 이런 거죠. 자, 제사 음식들 열심히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우리나라 제사는 홍동백서, 조율리시 그런 거 있죠. 다 모순됩니다. 그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밥상이 3차원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놀 수 있어요. 빨간 거는 오른쪽에 이게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나? 그러면 입체로 뭐는 띄우고 뭘 아래로 놓고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의미 없습니다. 어제 그 얘기 했었죠. 그랬더니 뭐 나는 얄짤없이 제사 지냈는데 그 말 들으니까 하기 싫으네요. 그래서
그요 뭐 제 일은 아니고 저는 안 지냅니다. 쓸데없이. 차라리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유언도 애진 적이 있어요. 아빠 죽으면 제사 같은 거 지내지 마. 왜냐면 아빠는 죽으면 뿅 하고 TV 꺼지듯이 블랙아웃이 되는 그냥 생물일 뿐이지, 땅에 묻히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고깃덩이도 안 될 뭐 그런 거고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너희들이 가정을 꾸리면 대신 그 날만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너희들 두 가정이 있다면 외식해라. 저기 아웃백 가라. 아웃백. 아웃백 가거나 패밀리, 그래도 좀 가족의 개념이 있으면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먹고 꼭 대리운전하고 뭐 이런 얘기 해요. 모른다. 어떻게 아느냐. 그 바보 같은 짓이야. 내가 있어도 그거 안 먹을 거라고. 어떻게 먹냐고. 야, 결국 그거 누가 먹어? 제가 제3씨는 누가 먹어요? 제가 먹어요. 우린 뭐 대가족이나, 대가족 하면 그 다 나눠 먹죠. 집에 갈 때 떼주고 나눠주고. 우리는 그거 다 해놓고 우리가 다 먹어야 돼요. 한 열흘을 탕국을 먹어요. 열흘 탕국 먹고, 제가 고기 좋아하거든요. 고기도 지겨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게 다 개화도 쭉 된 거죠. 근데 을사늑약 이후, 요 사건이 또 중요한 게, 얘는 을사늑약 이후에는 일본의 지도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친일이 좀 생깁니다. 물론 친일이란 얘기는 안 나왔으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을사늑약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슬픈 사건 이후에는 서양 문물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막 받지 말고 먼저 받아들인 일본 사람들의 코치를 받자라는 거야. 그리고 봐봐, 을사늑약 이후의 개화 논의는 이랬죠, 그치? 그리고 요거 보세요. 이건 평가입니다.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 얘들아, 준거라는 말이 뭐야? 기준이 될 만한 근거가 준거예요. 쓸데없는 근거는 준거라고 안 해요. 어떤 대상을 판단하거나 어떤 대상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 스탠다드가 될 만한 근거가 준거지, 다 준거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일본인의 코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민족 주체성이 간과되었지, 그치?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이 나왔다. 자, 이거 한번 가려볼게. 을사늑약 이후에 일본 사람들은 코치를 받아서 서양 문물을 수용하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평가를 간과했어. 그리고 박은식이 나왔어. 그러면 박은식이라는 사람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른다고 쳐보자. 이 박은식은 맥락상 뭐일 것 같아? 두 개 중에 아닐까? 이 을사늑약 이후에 일본의 코치를 받자라는 것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동조하지 않거나겠지. 이렇게 좀 예단하면서 읽으면 편하다고요. 그 예단의 포인트가 뭐야? 항상 이거예요. 인물, 이론, 학파, 종교 플러스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을사늑약, 갑신정변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모두 네모를 치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흐르다가 각도가 꺾일 때 꺾이는 변곡점 포인트가 바로 인물, 뭐 역사적 사실, 이론, 학파, 종교 이런 거라고요. 박은식은 어떻게 했냐면 근대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기억이죠? 다시 한번 기억 읽어볼게. 근대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 형성에 주목해서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그럼 얘는 개화를 얘기한 게 아니라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거야. 뭔데? 하고 요 내용이 밑줄은 여기서 끝났지만 기억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서부터죠. 이럴 때 기억이다? 그러면 이렇게 열고 기억을 뒷받침해 줄 만한 부연된 설명을 사이드로 챙겨놓는 거예요.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거 맞아. 그런데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기존에 이 한반도 조선에서 쭉 가지고 있었던 유학을 혁신해서, 혁신이라는 것은 레벨업 하자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건 버리고, 혁신이 뭐야? 가죽을 벗겨서라도 새로운 걸로 거듭나자라는 게 혁이
가죽혁자입니다. 가죽. 혁대. 가죽띠가 저거잖아. 혁신해서 재구성하자는 거야. 이렇게만 가로 닫아도 되죠. 그러면 을사늑약이고 이렇게 하다가 박은식의 여기서 박은식이 등장했고요. 분명히 각도가 바뀌죠. 이건 뭐야? 주체성.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바탕으로 하자. 그러면 박은식의 사상에서 뭐가 없어? 일본이 빠졌잖아요. 여기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했는데 박은식이 등장해서 일본 꺼져. 과학? 오케이. 근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기존의 유학을 바탕으로 혁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 중요하지만 우리 조선 백성들의 가치관 정립 그리고 사람 같은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도 필수적으로 봤다. 여지껏 철학 없었는데 이 개항 전부터 있었던 개화의 흐름에서부터 을사늑약까지 왔을 때 박은식이로부터 정신적 측면인 철학이 이 글에 처음 소개가 된 거라고요. 그 다음에 자국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근대화가 되기 위한 주체는 과학을 이끌고 그 다음에 철학을 같이 이끄는 그리고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그리고 도덕 수용에 힘쓰는 주체로서의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뭐라는 거야? 개화, 문명,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서야 뭐가 나온 거야? 굳이 말은 안 했으나 이것만 갖고 이게 전제 아니야? 이걸 그러니까 개화 문명을 리드할 수 있는 조건이 이거란 말이죠. 이게 오케이 보세요. 그리고 자 45번 문제는 한번 봐봐. 45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5번 볼게요. 자 3, 4, 5번은 못 풀지 않니? 못 풀죠. 가만히 읽었잖아. 자 보세요.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빨리 대답. 맞아 안 맞아? 맞지? 누가? 척사파가 그래. 내가 외우라 그랬어? 이해했잖아. 이해하면 말 바꿔도 다 들어와요. 맞으니까 땡. 답이 안 돼. 2번 보세요. 너 다 풀지 않을까? 2번까지만 확인할 거야. 가밖에 안 읽었으니까.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되었다. 누가? 박은식. 그러니까 답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46번 개화야. 자, 이런 포인트가 나왔다. 자, 빨리 한성승보 누구? 고종. 자, 답이 나올 수 있나 볼까요?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끊고 통치자의 역할. 맞아 안 맞아? 맞아. 누가 틀리냐? 바보가 아닌 이상. 장님이나 틀리죠. 장님이나.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끊고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 맞아 안 맞아? 말 어렵죠. 자, 한성순보가 제시했던 건 뭐가 있었어? 서양 기술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국가를 진보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기억이 안 나? 보세요. 한성순보 여기 있다. 인민이 국가의 독립된 주권에서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수용 가능한 수용 가능한 선별적 수용. 그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무조건적 서양 기술과 제도의 무조건적 수용하면 맞아 틀려? 틀리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이거를 조금 더 근사하게 한자를 활용해서 선별적 수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스지? 이게 평가원이야. 이거 맞으니까 땡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당당 개화당 나왔고요.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끊고 다 마찬가지 아니야? 왕이 이대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었니? 이 정도는 기억 다 하시죠? 4번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끊고 맞아 안 맞아 이거? 갑신정변 이후부터 왕을 지으려고 그랬잖아. 욕먹었잖아.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넣을 수 있을까? 빨리. 왕을 지어? 너 이 새끼 왕에 도전하는 거야?
사리사욕. 그럼 이거 지우고 개화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변화 개념은 사리사욕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맞아 안 맞아? 그것도 맞는 거야. 나 외우란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이해했잖아요. 시간 오래 걸리지 지금 이거 하는데? 당연하죠. 안 했으니 오래 걸리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어? 모르지 않냐? 그거 오래 걸리지. 제가 인스타그램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오래 걸려요. 나중엔 잘 하겠죠. 더 중요한 건 답이 5번이겠죠. 근데 1, 2, 3, 4번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무조건 답이 5번이야.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시험 때는. 근데 우리는 시험 시간이 아니라 공부 시간이니까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끊고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지겠다. 맞니? 대한매일신보가 어디 나왔어? 대한매일신보가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한 거라고 했어요. 여기 다시 봐봐 문제. 국가의 주권과 결방, 그전에도 국가는 있었어요. 그전에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얍살하지. 그러면 잘 봐. 이 수능 문제가 나오겠니? 안 나와요. 내신에도 안 나와. 근데 저는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뭐를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적절하지 않은 것의 선택지 구성, 그것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요 요 자리에 뭘 넣었을까? 적절하다면 다른 걸 넣겠죠. 근데 얘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는 다 봐라. 대한매일신보, 한성순보, 갑신정변. 아까 그래서 단락 안에 문장마다 최소 하나씩 있는 포인트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안에 인물, 이론, 학파, 종교, 역사적 사실 네모치면 거의 얘네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단락 안에 문장이 3개 있다. 그럼 포인트가 3개가 있겠죠. 그리고 다 읽었으면 공부할, 시험 때는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시험 때도 나 순간 위험하다 그러면 내가 체크한 포인트를 이렇게 이어봐. 그럼 말을 만들어봐. 그 한 문단을 내가 다 먹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앞으로 다음 시간 하면서 시간이 점점 줄어들 거야. 우리 근데 지금 되게 긴 질문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빨리 저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도 뭐 뒤에 문제를 오늘 이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 구성을 보는 거고요. 이제 중국 걸 볼게. 이거 좀 빨리 보죠. 빨리. 중국이 얘도 4개 단락인데 얘는 좀 짧습니다.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아편전쟁 직후였다. 아편전쟁 직후에서야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거다. 맞지? 아편전쟁 때 중국이 너무 빙신같이 당했거든요. 기술, 과학기술을 익혀야 돼. 그런데 그러다가 쭉 왔는데 반세기 정도 쭉 있었는데 중국이 또 일본 애들이랑 전쟁하다 또 져요. 아씨, 과학기술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과학기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에 따라 2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서 기술의 백그라운드에서 그 기술을 작용하게 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의 이식이란 게 뭐야? 이가 옮길 이. 집을 옮기는 걸 뭐라 그래? 이사죠. 이식은 뭐냐면 옮겨 심는 거예요. 자, 아까 연습하자는 거 한번 해볼까? 자, 3문장인데 이렇게 연결이 돼.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연습 참 많이 해두면 일단은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이 연습이 많이 되면. 자, 봐봐. 자, 네모친 걸 중심으로만. 아편전쟁 전까지는 과학기술에 관심이 없다가 아편전쟁 때 한번 엿먹고 나서 과학기술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과학기술 했는데 청일전쟁 때 또 엿을 먹은 거야. 과학기술로만 안 되겠다. 아이씨. 그렇다면 이 중국 사회 전반에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 과학기술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과학 스피릿,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다 심어놔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괜찮지? 네모만으로도 얘기되죠. 이거 왜 안 돼? 우리 연습 방학 때만 하더라도 완성이 어느 정도 된다니까. 두 번째 단락. 옌뿌는 여러분들은 뭐 옌뿌가 뭐 오타인 줄 알죠?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상가. 인물. 옌뿌는 뭐라고 했냐면 국가 간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강한. 야, 약육강식 어쩔 수 없어. 이기려면 기술이 있을 뿐 아니라 플러스죠. 기술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정신적인 자질도 좀 있어야 돼. 그 맨날 짐승같이 땅에 떨어진 거 주워먹는 그런 거 말고, 맨날 마약에 쩔어서 그런 거 사는 거 말고. 근데 진짜 중요한 정신은 뭔지 알아? 과학적 사유 능력인 거야. 과학적 사유 능력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 내릴 수 없어. 과학적 사유 능력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자, 그는 옌뿌겠죠? 옌뿌는 인과실증, 이게 뭐야? 인과실증.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인과실증 방법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지? 인과 알지 않니? 원인, 결과를 통해서 실질적 증명이 가능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야. 이게 다 과학이야. 뭐 로봇 이런 거 과학 아니고 뭐 이게 DNA 이게 과학이 아니라 원인에 따른 결과를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과학이야. 그래서 중국이 사회과학이 되게 유명합니다. 사회과학. 사회가 소셜 사이언스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사회도 과학이라고 그래. 너희들 대학 가잖아? 너희들 대학 만약에 내가 경제학과를 간다. 그럼 경영대학, 상경대학일 수도 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법학과를 갔어. 아니면 나는 뭐 미디어 뭐 옛날 신문학과 뭐라 미디어 컨텐츠 학과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과는 단과, 컬리지 이름이 다 모두 사회과학대학이에요. 사회과학대학. 대학교 홈페이지 찾으면 돼요. 뭐 이과는 그런데 안 가겠죠. 자, 그 다음에 근대학문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배우고 전통학문 벗어나야 돼. 꺼져 전통학문. 니네 때문에 다 망했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잘 봐라.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서 일어났다. 옌뿌가 1927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년에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천두슈예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천독수예요. 이름이. 아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마리만 늘었네. 세 번째 단락은 뭐가 나올 것 같아? 천두슈죠. 이렇게. 인물 따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독서를 하잖아? 인물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역사적 사건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이론의 흐름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사람과 역사적 사건이 같이 가는데 여기는 어떤 역사적 사건도 사건이지만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 같죠? 옌뿌 다음에 천두슈가 나왔어. 자,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민주정치하고 싶어? 과학, 근거.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야. 중국은 신문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나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여야만 하고 신문화 그렇게 신문화를 이루고 싶어? 그러면 전통문화 꺼져. 이거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부정 꺼져 이런 거예요. 과학을 사용하지 않아? 다 공상이야. 쓸데없는 거야.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무조건 과학. 응? 1차 세계대전은 얘들아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냥 1차 세계대전은 왜 생겼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무슨 뭐 사라예보의 총성일 수도 있겠고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렇게는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대학 가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대학 가면 이과든 다 나중에 교양 거 수업 들을 텐데 1차 세계대전이 생긴 이유는요. 과학의 발전이에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막 뭘 만들어내다 보니까 많이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무기도 많이 만들 수 있어. 자원도 싸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그래서 이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달이 만들어낸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슬픈 사건 중에 첫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잔인한 전쟁은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봐봐.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과학 때문에 1차 대전이 일어났잖아 라는 그 반대의 주장에 대해서 변론한 거예요. 천두슈가 자신의 의견에 반박할 수 있는 예상되는 내용을 미리 차단한 거죠. 뭐라고? 과학이 뭐가 죄야? 과학을 잘못 쓴 거지 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 드라마도 있지 않았어?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이런 거죠. 잘못했지. 사랑을 잘못했을 뿐이지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그치? 과학은 죄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죠? 네 번째 단락 볼까요? 어떻게 이어지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준마이는 뭐야? 천두슈에서 장준마이로 온 거죠. 그러면 앞서는 누구였지? 옌뿌였죠. 옌뿌에서 천두슈에서 장준마이로 옵니다. 장준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라는 말도 잘 알아두세요. 목도가 뭐야?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목도한 후에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그래서 봐봐. 장준마이는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해요. 그러면 옌뿌에서 천두슈는 가다가 또 꺾이는 거야 여기서. 누구에 의해서? 장준마이는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어요. 과학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적인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아예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인생관에 대해서는 과학적 방법을 넣을 수는 없어. 인생관을 과학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생이든 뭐든 싸그리 과학의 테두리 안에서만 진행되어야 했었는데 장준마이는 약간 변곡점을 딱 둬서 과학 필요해. 근데 사람의 인생, 사상, 철학을 과학의 범주 안에 넣을 수는 없지 라고 얘기하면서 신문화 운동에 부정된 오히려 중국 전통문화 가치관을 더욱더 지키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뀌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까도 앞선 글에서 개화, 문명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잖아. 그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문장이 주고 있는 트렌드예요. 하나만 볼까요? 47번만 풀어볼게요. 47번 풀어보고 마칠게. 야, 이거 부지런히 해도 온전하게 풀리진 않는구나. 자, 이거 마지막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대답 쭉쭉 해보세요. 자, 금방 한 거야. 전통사상은, 그러니까 천두슈와 장준마이가 모두 동의한 거니까 벤다이어그램을 따지면 이거야. 이거. 다 해야 돼요. 전통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 돼? 안 되잖아. 과학과 과학 정신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이거 누구야? 천두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땡이죠. 여기에 해당되겠죠. 천두슈 거만. 2번. 전통사상의 폐단은 끊고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해서 그것도 누구의 입장일 거야? 그래. 땡. 장준마이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맞죠? 뭐라고 해놨어?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 얘기만 하고 진짜 마칠게. 너희들 영어도 들어야 되는데. 봐봐. 인물, 역사적 사건, 뭐 그 다음에 뭐 이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학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네모를 쳤으면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또 막 이렇게 빨리 넘어갔는데
네모를 쳤으면 반드시 네모 다음에는 그 우리가 코어로 잡은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구현되잖아. 넘버링을 할 수 있으면 스몰 a, 스몰 b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흐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씩 또 변곡점을 주는 내용이 있죠. 그건 또 밑줄 한번 더 그으세요. 그리고 그 흐름대로 가면은 다 보여. 이게 그냥 학교 시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모의고사가 아니야. 지난달, 지난달에 치렀던 수능 문제, 융복한 문제라고요, 이게.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어. 100점도 가능하다니까요. 자신감 갖고 하세요, 자신감 갖고. 다음 시간, 그래서 이거 마저 풀어보시고요. 39부터 41까지는 뭐야? 제가 또 변형한 거예요. 또 풀어보세요. 알겠지? 다음 시간에는 좀 2개 이상은 좀 해보려고 해요. 2개 이상. 알겠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유, 8시다. 고생했어요.